안녕하세요. 마리티브 마리입니다. 오늘은 호주 워킹 홀리데이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고자 해요. 많은 처음에 이렇게 오실 때는 이렇게 마음은 들뜨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궁금한 것도 너무 두서없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추려서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처음에 워킹 홀리데이로 왔을 때, 오려고 했을 때 정말 제 주위에 한 거의 99%는 반대했어요. 가지 말라고. 왜냐면 이제 사람들의 말은 이게 막 그렇게 딱 뭐라 그러지, 모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뭔가 나한테 약속된 게 없으니까 되게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저를 말리는 사람이 99%였어요. 하지만 저는 왔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의 기준으로는 되게 성공적인 워킹 홀리데이를 했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제 인생에 많이 도움이 됐어요. 많은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좀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망설이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호주를 처음에 오시는 이유들은 제일 흔한 이유가 뭘까요? 저의 이유기도 했는데 저는 도피성이 강했어요. 왜냐면 일단 한국에서 직장을 오래 다니다가 이렇게 좀 지친 거죠. 지쳐서 좀 긴 휴가를 갖고 싶다. 지금 상황이 너무 좀 나아질 것 같지가 않다. 희망을 잃은 상태. 그래서 제일 큰 이유가 도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경험을 쌓고 싶으신 분들이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왔을 때는 이렇게 되게 무슨 너무 이렇게 환상으로는 좋죠. 이렇게 막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되게 국제적으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너무 궁금하고, 뭐 프랑스 사람은 어떨까, 뭐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들은 어떨까, 이런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오죠. 그래서 경험을 해보고자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세 번째로 좀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영어. 저는 처음 올 때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산지 지금 10년 정도가 돼서 영어가 많이 늘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원어민처럼 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영어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이유로는 돈이 있겠죠.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신 분들이, 일단은 한국보다는 시급이 좀 더 높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많이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난 릴렉스하면서 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부담 없이 오셔서 이게 돈이 안 드는 여행이라고 생각해서 오시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어떤 목적에서든 오시게 결심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드는 생각, 근데 막상 어디로 가야 되지? 이게 나라가 굉장히 크잖아요. 만약에 보신 적이 없으시면 지금 구글맵 들어가셔서 한번 지도를 보세요. 호주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주도 많고, 이렇게 일단 딱 보면은 너무 감이 안 오죠. 어디가 어떨까가. 사진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고, 사람들의 카더라만 듣기로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여기 어떤 도시가 있을까요? 크게 나눠보자면, 주로 말고 도시로 보자면 시드니 있고, 멜번 있고, 퍼스 있고, 브리즈번 있고, 아들레이드 있고, 타즈메니아, 그리고 캔버라, 그리고 케언즈, 그리고 다윈이 있겠죠. 자, 제일 많이 들어본 게 우리가 시드니죠. 저는 시드니에서 살아본 적은 없고 여행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리고 듣기도 저는 많이 들었고요. 도시가 굉장히 커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도시는 멜번인데 멜번보다 시드니가 저는 좀 더 큰 느낌이 났어요. 다들 비슷하다, 아니면 뭐 멜번이 크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객관적인 느낌으로는 시드니가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거기 본사 같은 회사들도 많고 해서 규모상으로는 거기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이들 하시는 질문, 한국인 많아요? 뭐 어떤 인종이 많아요? 그런 거는 제 생각에는 어디나 그냥 많아요. 많은 인종은 어디나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드니에 한국인이 많다고 많이 들었는데,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멜번도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시죠. 어디든 한국 분들은 비슷한 비율로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리고 뭐 영어가 걱정이 되셔서 이 주에는 한국인이 많으니까 가지 말아야지 이런 거보다는요, 어느 주를 가시던 영어를 좀 늘리고 싶으시면 한국인이랑 일을 안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왜냐면 쓸 기회가 줄어들겠죠. 한국 분들이랑 일을 하면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편한 언어를 선택하게 되니까 그렇게 찝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멜번, 그러니까 서비스직에 의의가 있으신 분은 저는 멜번을 오시라고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데, 왜냐면
일단 커피로 멜번이 되게 유명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조사를 했었는데 1인당 차지하는 레스토랑의 비율, 레스토랑과 바의 비율이 가장 많은 나라 1위에 멜번이 많은 도시 1위에 멜번이 꼽혔어요. 그만큼 정말 레스토랑들이 많아요. 그냥 보이는 레스토랑들도 많은데 이렇게 구석구석 히든 플레이스들도 굉장히 많고 해서 아마 뭐 웨이트리스를 하시던가 웨이터를 하시던가 아니면 뭐 커피를 만드신다던가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니면 바텐더로 일을 하고 싶으시다 하는 분들은 전 멜번 강력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퍼스는 제가 처음에 워킹을 갔던 곳이에요. 가시어요? 처음에 워킹을 갔던 곳인데 제가 갔을 때는 10년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많이 발전이 되지 않은 상태이긴 했는데 요새는 제가 지금 떠나온 지가 8년이 됐는데 거기 사는 친구들 말로는 굉장히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정말 멜번 맘먹게 커졌다고. 제가 가고 나서 많이 발전이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퍼스도 만약에 정말 바다를 되게 좋아하시고 조금 이렇게 여유를 큰 도시긴 하지만 여유를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퍼스에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상황을 모르니까 확 추천해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갔던 기억으로는 굉장히 사람들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여유롭다 그래야 되나? 아무래도 멜번은 조금 사람들이 바빠요. 항상 좀 이렇게 무표정하고 그런데 퍼스는 좀 더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퍼스 그리고 바다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멜번은 정말 이런 바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몇 미터를 걸어가도 계속 제 정강이 정도에 찰랑찰랑 거려요. 여기 바다가. 그런 거보다는 난 좀 이렇게 파도도 세고 이런 바다가 좋다 하시는 분들 퍼스로 가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저는 바다를 너무 좋아하는데 조금 스트레스 받아요. 멜번에서 바다만 가면은 몸이 확 담궈지지가 않잖아요. 조금 이제 가면 근데 다리 아파요. 거기까지 걸어가야 가. 그래서 그런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 퍼스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날씨도 일단 너무 좋아요. 그리고 멜번은 날씨를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절대 멜번 오시면 안 돼요. 정말 최악의 날씨예요. 그 다음에 제가 살았던 건 1년 동안 브리즈번에 살았었는데요. 브리즈번은 퀸즐랜드에 속해 있죠. 그래서 거기 골드코스트도 있고 브리즈번도 있는데 브리즈번이랑 골드코스트는 버스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그래서 시티라고 하면은 이제 브리즈번이 시티인 건데 브리즈번도 역시 제가 한 6년 전에 떠나온 거라 확실하게 뭐다라고 말씀드리긴 하지만 제가 있었을 때 6년 전에 분위기는 굉장히 거기도 여유롭고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따뜻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열대스러운 느낌이 난다 그래야 되나? 나무들도 이렇게 다 거꾸로 자라는 그런 열대 우림 같은 게 있고요. 날씨를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브리즈번도 추천드려요. 하지만 이렇게 멜번이나 시드니만큼 번화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정말 많이 신경 썼던 거, 바다가 없어요. 그 바다를 가려면 골드코스트를 가야 하는데 이렇게 매번 이렇게 2시간을 걸려서 매일 갈 수는 없으니 혹시나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브리즈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하지만 여유를 즐기고 싶고 또 아름다운 날씨 아래에서 사시고 싶으시면 전 브리즈번 강력도 추천드려요. 또 제가 가봤던데 아들레이드는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여행으로 갔었어요. 일주일 정도. 저는 아들레이드가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아들레이드는 독립을 하려고 주정부에서 후원하는 비자가 생기고 요럴 정도로 도시는 정말 좋은데 사람 수가 적은, 그리고 레스토랑이나 바 같은 게 적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가서 찾아보고 이러려고 보니까 만약에 지금 제가 워킹을 간다면 저는 아들레이드를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왜냐면 날씨도 괜찮았고 거기도 멜번이랑 살짝은 비슷했지만 멜번만큼 나쁘진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좀 더 릴렉싱하다 그래야 되나? 사람들한테 여유가 더 있었고요. 일단 도시도 굉장히 깨끗하고 예뻤고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행으로 갔는데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 도시. 그리고 혹시나 이제 워킹을 발판으로 학생을 하고 싶다던가 아니면 영주권에 조금 의의가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아들레이드를 가시는 것도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제 확실한 정보 같은 거는 유학원이나 아니면 뭐 정말 그 호주 정부 사이트를 들어가시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 거는 너무 자주자주 바뀌기도 하고 매년 다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확답을 확 드리기는 되게 위험해요. 타즈메니아는 전 가본 적 없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라고 들었어요. 그게 섬이죠. 그 멜번 밑에 있는 섬인데 거기를 워킹을 가시는 분들은 저는 많이는 못 봤는데 외국 친구들은 조금 가는데 거긴 잡이 그만큼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타즈메니아 이제 생들은 이쪽으로 넘어오기도 해요. 일을 하려고. 그래서 워킹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뭐 거기 농장들도 있고 하니까 혹시나 세컨 비자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거기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위는 보통 제가 많이 주위변에서 보기로는 농장 때문에 많이 가신 사과 농장? 세컨 따시러 그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 많이 있었고 또 아니면 거기도 비자가 조금 활성화가 되려고 하고 있다고 듣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딱 아직 발표가 공식적으로 난 거는 없기 때문에 다윈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 중에서 다 따져보시고 본인의 목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는 가서 정말 휴양을 좀 하고 싶다 하시면 조용한 도시로 가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데 가시면은 조금 더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서 나쁜 기억이 생길 확률이 조금 낮아지겠죠. 뭐 진짜 나중에 가서 또 다른 영상에서 만들겠지만 뭐 인종차별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 또 생각하시면 조금 여유가 있는데 가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시게 되는 게 얼마를 과연 들고 가야 될까 그러면 호주의 물가는 어떤가? 돈을 벌기 시작하시면 물가가 비싼 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뭐 만약에 뭐 여기 식빵 한 줄에 뭐 얼만데 한국의 식빵 한 줄이 얼마다 이런 거를 대비해 봤을 때는 비쌀 수 있지만 버는 거에 비해서는 물가가 굉장히 전 싼 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처음에는 잡이 없으실 거니까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얼마 정도의 여유자금을 들고 가야 되는지. 각자 개개인마다 다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목표들이 있기 때문에 확 얼마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한 200만 원? 정말 아주 적게 200만 원 정도는 들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어떤 분들은 200만 원 쟤 진짜 헛소리 한다. 너무 적은 금액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처음에 호주에 들고 왔던 돈은 100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을 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단기간 안에 일을 빨리 구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조금 벼랑 끝에 몰려야 열심히 하는 그런 초능력이 나오지요. 그래서 조금 적게 들고 오시는 분들은 좀 더 열심히 할 각오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러기 싫다. 난 좀 여유롭게 있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200만 원으로는 택도 없을 수도 있어요. 200만 원 정도라면 한 달, 2달 정도 버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즐기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집세 내고 좀 먹고 이러시려면 일은 이제 어떻게 구하냐 여기 오면 두 가지 방법이 크게 있죠. 하나는 온라인으로 보는 거고 또 다른 방법은 직접 가서 돌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때만 해도 밖에서 써붙이잖아요. 뭐 홀 스태프 구함 뭐 이런 식으로 써붙이지 않았나요 예전에? 아직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그런 데는 정말 한 개? 1000개 중에 1개 정도 있지만 써붙이는 건 없어요. 보통 온라인에 광고를 올리던가 아니면 그냥 가서 나 일 구한다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기서 이제 대답을 해줘요. 제 생각에는 가셔서 직접 구하시는 게 이력서 들고 구하시는 게 더 빨라요. 왜냐면 전 두 가지 방법을 다 해봤는데 온라인으로 지원을 해서 연락을 받은 적은 거의 없었어요. 제가 경력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서 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구했던 잡은 심지어 가서 나 일을 구한다 너네 누구 필요하니? 라고 그러는데 없다고 하셨거든요. 아니 우리 아무도 안 구하는데 미안하다 했는데 그래 근데 나는 이렇게 저의 경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런 경력이 있으니 너네가 필요할 때가 있으면 연락을 달라. 그리고 나는 지금 돈이 좀 급하기 때문에 너희가 뭐 어떤 포지션이든 꼭 뭐 커피를 만들고 웨이트리스를 안 하더라도 어떤 포지션이든 있다면은 연락을 주면 좋겠다 했더니 바로 저한테 매니저를 잡아줬거든요. 그래서 매니저랑 면접을 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서비스직에 대한 마인드랑 그 회사에서 추구하는 게 똑같이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구한 경우도 있어서 그런
운을 조금 만드시려면 가셔서 얼굴을 비추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사람을 고용해 본 적도 있는데 아무래도 저도 온라인보다는 직접 와서 그 사람의 분위기를 보잖아요. 면접이죠. 그러면서 벌써 한 10초 안에 마음이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내가 고용을 하고 싶을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더 기회를 빨리 유리하게 잡고 싶으시다면 직접 가서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단지 피크 타임은 피해서 가시는 게 좋아요. 런치 타임에 막 바빠 죽겠는데 가서 절대 돌리지 마세요. 저는 제가 사람을 구할 때 제일 처음으로 이력서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거는 런치 타임에 오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면 아침에 피크 치는 데 와서 정말 너무 심각하게, 본인은 그래요, 중요한 거 알겠는데 그런 센스가 없다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은 이런 서비스직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력서조차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봐서 너무 바쁜 것 같으면 조금 좀 돌다가 오세요. 그런 게 더 낫고 좀 한가한 시간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들 뭐 취업난에 대해서 호주에서 얘기하지만 그 취업난이라는 건요, 정말 취업이에요. 그런 뭐 내가 정말 이 영원히 그런 정규직 같은 거 있죠. 뭐 나는 뭐 법 공부를 했는데 뭐 법관이 되고 싶다던가, 아니면 뭐 마케팅을 공부했는데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고 싶다, 이런 정말 풀타임 정규직, 여기서 사는 사람들의 취업난이 아닌 이상 아르바이트 자리는 넘치고 넘칩니다. 정말 굳이 식당 뭐 이런 거 아니어도 청소도 있고요. 너무나 할 수 있는 일 많아요. 그리고 호주로 오실 때 조금 유념을 해두시면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게, 저 같은 경우도 분명히 커피를 만드는 기술은 있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난 커피만 만들어야지 이러고 오지는 않았어요. 저는 항상 나의 목적은 일단은 돈을 적게 들고 왔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뭐래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항상 청소나 아니면 뭐 키친핸드 아니면 이런 아니면 웨이트리스 이런 거에 굉장히 기회를 많이 열어놨었어요, 스스로. 그래서 심지어 그 커피잡 그 어플라이를 할 때도 나는 커피를 만들 줄 알긴 하는데 너네가 다른 일이 필요하다면 나는 할 의향도 있다. 난 키친핸드 해도 상관없어. 이러면은 이런 그런 태도를 되게 좋게 봐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작은 카페들은요, 많은 일들을 한 번에 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을 좀 더 선호할 수도 있어요. 일 시키기가 편하니까. 본인이 정말 돈을 벌고 싶으시고 와서 좀 고생을 하더라도 좀 나는 좀 여기서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잖아요. 처음 호주 경력을 만들어야 그 다음도 수월해지니까 처음 몇 개 정도는 조금 본인의 마음을 차지 않는 것도 하실 결심을 좀 하고 오시면 이렇게 어려운 워킹 홀리데이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어디에 살아야 될까죠. 와서 대체 어떻게 살고, 도대체 한국에서 간 사람은 어떤 경로로 집을 구해서 가가지고 딱 있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국에 계시면? 저도 그랬는데 저는 운이 좋게 이미 그 호주에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일로 알게 된 분이었는데 그분이 마침 또 룸메이트를 구한다고 하셔서, 그래서 전 퍼스로 간 거기도 하고요. 그분이 퍼스에 계셔서 그렇게 해서 운이 좋게 했는데, 만약에 그런 친구나 지인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 사이트가 많이 있어요. 한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주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 네이버 얘기해도 되나? 예, 네이버에 치셔서 보시면은 그 주마다에 그 한인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쉐어, 뭐 룸 렌트 이런 거 보시면은 쫙 나와 있어요. 뭐 여자분, 뭐 시티 거주하실 분 찾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 나와 있는데 거기 컨택하시면은 분명히 그분들도 이해를 하시고, 한국에 계시더라도 잘 이렇게 찾아서 좀 계획을 세우고 가셔서도 딱 홀로 그냥 비행기장에서 뭘 어쩔지 몰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보편적인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격도 제일 싸고 제일 안전하기도 하고요. 같은 이제 문화 사람들이니까 안전하기도 하고 믿을만 하니까 이걸 제일 추천드려요. 저도 그렇게 계속 했었고 몇 년 동안. 그거 말고 또 어떤 방법이 있냐? 외국인 쉐어죠. 외국인 쉐어는 이제 검트리로 많이 보는데, 거기도 한인 그 커뮤니티처럼 이렇게 룸메이트를 구하는데, 이렇게 한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 문화가 이렇게 개인주의는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 거실에 쉐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도 조금 서로 해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싼 편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근데 외국인 쉐어는 이제 조금 편하게 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편하게 나는 집을 그냥 방 2개짜리인데 나 하나 쓰고 다른 애 한 명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쉐어가 많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일단은 영어를 잘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처음에는 언어 장벽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거 문제 없으신 분은 외국인 쉐어도 한번 시도해보고 싶으시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백패커. 백패커를 가시면, 백패커는 이렇게 2층 침대처럼 막 있어요. 그러면 최대한 한 10명? 저도 백패커 한 달 정도, 2달 정도 있어 봤는데 가격은 싸요. 근데 한인 쉐어랑 비슷해요. 어떨 때는 한인 쉐어보다 더 비쌀 때도 있고. 근데 일단은 10명이 쉐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막 10명 뭐 피메일 돔, 여자들만, 여성 전용 도미 있죠, 도미토리 묵는 거 같은 거는 항상 10명이 있진 않아요. 계속 이렇게 애들이 바뀌죠. 다들 워킹 홀리데이 애들이 많으니까, 유럽 애들도 많고. 그렇긴 한데 일단은 저는 너무 불편했던 거는, 일단 그 내 공간이 없고, 그리고 너무 소음도 많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분명히 문화 차이가 있어요. 저는 되게 충격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 퍼피커에 있으면서 여자들 전용인데 막 남자 데려와서 자고 이런 애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싫고, 아니면 또 도난 사건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싫고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백패커는 전 정말 추천드리고 싶진 않은데, 백패커는 친구 사귀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유럽 친구들도 많이 만났는데, 친구를 사귀고 혼자 있는 게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뭐 잡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친구를 통해서 그런 거 좀, 나는 다 상관없다, 뭐 그런 소음도 괜찮고 다 괜찮다 싶으시면 백패커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실 수 있는 게 렌트인데, 렌트는 정말 좀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정말 본인이 되게 재벌집 딸 아들들이어서 잔고가 엄청 많고, 뭐 난 여기서 일할 필요도, 그러면 굳이 워킹을 안 오셔도 되긴 하지만, 어쨌든 좀 그러신 분들 빼고는 렌트를 구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렌트를 구할 때 일단 비자를 보겠죠. 얘가 지속적으로 이곳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떠나려는지. 일단 비자가 안정적이지 않으면은 잘 안 받아주겠죠. 그리고 일단 또 잔고를 보는데, 그 돈이 많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얘가 잡이 있냐, 일을 지금 하고 있냐, 풀타임이냐, 캐주얼이냐, 파트타임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되게 골라요, 사람을. 그리고 한번 그 집을 알아보려고 가면은 10팀 이상이 와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인스펙션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 이제 집주인이랑 부동산업자랑 골라요. 제일 우리한테 적합한 그런 세입자가 누굴까 하고 골라서, 제일 이제 좀 그럴 땐 비자 이런 것도 다 보겠죠. 그래서 좀 가능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렌트를 하시면은. 그리고 일단 또 비싸고요. 그렇게 거주는 여기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식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같은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 다 팔아요. 그리고 어딜 가시나 조그만 도시에 가셔도 한인 슈퍼마켓은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뉴질랜드 한번 갔었는데 굉장히 조그만 동네에 갔거든요. 근데 거기도 심지어 한인 슈퍼마켓은 아니었는데 차이니즈 슈퍼마켓이었는데 한국 물건을 팔더라고요. 고추장 이런 거. 솔직히 한국 음식 김치, 고추장 있으면은 좀 괜찮잖아요. 아니면 간장 이런 거. 그래서 한인 슈퍼마켓은 널리고 널렸다는 거, 여기도 정말 셀 수 없이 많아요. 일단 한인 슈퍼마켓에서 한국 음식을 구입하실 수 있고, 또 음식도 다른 데서 구입하신 거, 여기 대표적인 큰 대형 슈퍼마켓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우럴스, 또 하나는 콜스. 이 2개가 제일 큰 슈퍼마켓이고요. 음식, 식료품을 팔죠. 식료품 팔고 그 안에 이렇게 정육점처럼 돼 있기도 하고 해서 음식에 관한 많은 거를 사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뭐 휴지나 뭐 이런 것들, 세제, 뭐 이런 아이스크림 다 파니까 콜스나 우럴스 어디에서나 너무 쉽게 보실 수 있는 게 이 2가지 꼭 아셔야 되는 거. 아마 가시면 그냥 첫 번째로 딱 보실 거예요. 잡동사니 같은 거 사시는 데는 뭔가 우리나라의 이마트 개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액자도 팔고 뭐 신발도 팔고 옷도 팔고 이런 잡화를 파는 데는 여기 빅W랑 그리고 K마트 그리고 타겟
홈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여기 가시면 뭐 인테리어 소품들도 좀 있고 장난감도 있고 문구들도 있고 음식은 팔지 않아요. 이곳에서 음식은 팔지 않고 간단한 그냥 뭐 캔디 아니면 이런 스낵 같은 거 종류, 초콜릿 이런 거 팔고 많은 걸 파는데 음식을 팔지 않는 곳이 이제 K마트랑 그 빅W 그리고 타겟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을 사러 가실 때 여기는 약국에서 화장품을 팔아요. 그러니까 그 약국과 그 화장품이 항상 같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가실 수 있는 게 케미스트 웨어하우스, 그리고 또 다른 데는 프라이스라인. 많이 분포돼 있어요. 이곳저곳에. 그리고 이제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 두 군데를 가시면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유명한 호주산 약들. 백화점은 대표적으로 딱 두 군데가 있죠. 마이어랑 데이빗 존스. 둘이 비슷해요. 그래서 혹시 이제 백화점 제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명품 이런 거 보시고 싶으시면 마이어나 데이빗 존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날씨가 어떠냐? 날씨는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건 정말 축복받은 거라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이렇게 막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딱 정확하게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막 봄에도 뭔가 겨울 같고 뭔가 가을에도 여름 같고 이런 게 있어요. 흐리멍텅하게. 그리고 이렇게 계절이 확 예쁘게 변하지도 않고 기간이 일단 길지가 않고 제가 멜번 같은 경우만 설명을 드리자면 멜번의 겨울은 온도만 봤을 때는 한국보다는 분명히 높아요. 온도는 눈이 오는 날씨는 아니거든요. 근데 느낌은 한국의 겨울보다 추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데 같은 19도 정도여도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면요 너무 추워요. 이게 19도가 추운 날씨가 아닌데 굉장히 춥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여기 겨울이다 할 때도 거의 막 5도씩 내려갈 때도 있잖아요. 5도 정도로. 그때 바람 불기 시작하면 정말 한국의 겨울이랑 느낌이 다르게 추워요. 되게 의신연스럽다 그래야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좀 사람들이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 여름은 굉장히 더울 때는 40도 가까이 올라가고 40도 넘을 때도 있고 많은 날은 아니지만 그렇게 넘는 날도 있어요. 굉장히 덥고 그리고 자외선이 많이 강하고요. 그건 많이들 아시죠? 그래서 여기 오시면은 자외선이 굉장히 센 제품들 그 UV 프로텍터 이렇게 달린 50씩 달린 것들 쉽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 피부암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비중이. 그래서 꼭 햇빛 여름에 굉장히 신경 써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운 거는 제가 한국을 떠나온 지가 오래돼서 확실하게 비교를 요새는 또 많이 변했으니까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한국도 근데 제가 한 1년 전에 갔을 때는 많이 덥긴 덥더라고요. 이제 막 40도 가까이 올라갈 때도 있고. 근데 한국은 습하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여긴 조금 건조한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불쾌지수가 한국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비슷해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고 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단지 햇빛을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호주 햇빛 많이 강하다고들 하니까 꼭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고 다니시도록 꼭 생활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신경 써야 될 거 영어. 어떻게 영어를 늘려야 하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영어를 너무 못했거든요. 처음에. 심지어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기분 나쁜 얼굴로 얘기를 해도 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은 기억이 초반에는 없는데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방법은 일단 공부를 많이 해두시면 너무 좋겠죠. 당연히 기본이 탄탄한 데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빨리빨리 캐치를 하시겠죠.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영어를 워낙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은 와서 부닥치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아기가 말을 배우듯이 듣고 말하고 하다 보면은 늘어있는 자신이 발견될 거예요. 너무 주눅이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영어는 자신감.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얘기할 때 많이 틀려서 아직도 많이 틀려요. 영어 할 때. 그런 거는 고쳐 나가면 되는 거지. 그거 하나 실수 한두 개 100번 실수하고 계속 주눅 들어 있으면요. 언어는 절대 늘지 않아요. 언어는 자꾸 써야 느는 게 언어예요. 그리고 그런 걸로 상처를 받으실 이유도 없어요. 그런 걸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니까 상대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통편은 어떠냐? 정말 한국만큼 지하철이나 버스가 잘 돼 있지 않아요. 분명히 여기도 그렇다고 엄청 불편한 건 아닌데 이렇게 한국은 어느 역에서 내려도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조금 찾기가 쉽다고 해야 되나?
그런 연계성들이 있는데 여기는 뭐 한번 뭐 다른 데로 가버리면은 조금 건너지 못하는 강을 그렇게 조금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여기는 대표적으로 3개의 교통수단이 있는데요. 보통 버스나 지하철이나 아니면 트램 이렇게 있는데 트램이 있는 도시가 아마 트램이 제일 활성화가 된 도시는 멜번 뿐일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버스나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죠. 근데 이렇게 사방 곳곳에 펼쳐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유념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워킹을 하는 친구들이 시티에 많이 살아요. 왜냐면 그런 교통편적인 문제도 있고 게다가 교통비가 싸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멜번은 한번 이제 가는데 4불 40 4불 40이면 한국 돈으로 한 3,200원 정도 800원으로 계산했을 때 되는 거니까 부담스럽죠. 한번 일하러 가면은 거의 10,000원을 써야 되는 거니까 10,000원은 아니구나 7,000원. 그래서 시티에 사시면 보통 이제 일들이 시티에 식당들이 많이 모여있고 하니까 시티에 사시면 일단 교통비가 굳으니까 그래서 시티 애들 많이 사세요.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처음이니까 정말 길을 잃을 수 있잖아요.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는 우버 택시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그 핸드폰으로 우버 앱을 다운받으셔가지고 구글 맵에 내가 가고자 하는 주소를 치면 현 위치랑 해가지고 우버가 딱 밑에 서지스팅으로 해서 뜨고 그 다음에 얼마 정도 대강 네가 내야 되나 이런 거 다 계산해서 나오니까 혹시 되게 어디서 길을 잃으셨으면 당황하지 마시고 우버도 꼭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교통이 많이 안 돼 있는 만큼. 그리고 택시보다 싸요. 그리고 친절하고 그리고 우버 풀이라고 해서 이렇게 합승을 하면은 좀 더 싸요. 정말 한 보통은 뭐 20,000원 될 거리를 한 뭐 9,000원? 9,000원이 아니구나. 98, 72, 7,200원 정도 내가지고 온 적도 저는 그렇게 해서 이용한 적도 많아요. 그래서 2명 이상 되면은 저는 우버 많이 타요, 보통. 왜냐면 2명 이상이면은 우리 둘이 합친 금액보다 우버가 더 쌀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공항에서 집으로 온다 했을 때 오히려 우버 타는 게 더 쌀 때도 있어요. 그 우버도 꼭 여기서 굉장히 많이 쓰는 교통수단 중에 하나니까 꼭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주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교통 그 페이를 하느냐는 주마다 다른데 제가 얼마 전에 아들레이드 갔을 때는 버스에서 돈을 낼 수가 있더라고요. 돈을 내면은 이렇게 표를 주더라고요. 지하철표처럼 생긴 거를. 그럼 이제 또 기계에 넣어가지고 해서 타는 건데 멜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돈을 버스나 그런 트램이나 안에서 절대 낼 수가 없어요. 받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반드시 사셔야 하는 거는 마이키 카드라는 카드를 사셔야 돼요. 이 카드가 한 장에 6불인데 6불로 그 카드를 구입을 하는 거죠. 편의점이나 아니면 지하철 되게 큰 데 가시면은 사람한테서 살 수 있어요. 아니면 온라인으로도 사실 수 있는데 온라인은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직접 가셔서 당장 필요하시면 사시는 것도 좋고 그거를 사셔서 충전은 그 트램 스테이션마다 다는 아닌데 이렇게 띄엄띄엄 있어요. 기계들이 거기다 이제 놓고 충전하는 방법이 있으시고 뭐 캐시나 카드로 다 지불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아니면은 그 지하철역 가면은 거기 머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기다 또 카드 충전하시고 너무 이제 시간이 없거나 좀 외곽에 사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충전을 하셔도 되는데 온라인은 충전을 하고 난 다음에 90분이 있다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촉박하신 분들은 온라인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뭐 만약에 나 오늘 하고서는 내일 나갈 거다 하면은 온라인 가셔서 하시는 것도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 이렇게 만약에 신촌을 가도 되게 번화했고 이태원을 가도 되게 번화했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막 이렇게 방방 곳곳이 번화하지 않았어요. 딱 번화한 곳은 시티 그 중점 거기에 이렇게 산 같은 데 올라가셔서 보시면 빌딩이 막 있는 한 군데가 있어요. 거기가 시티예요. 그러니까 호주는 그렇게 시티 하나가 딱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주변으로 퍼져 있어요. 그럼 이제 존 1, 존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르는 거겠죠. 점점 외곽으로 가는 거를. 그래서 보통은 시티 안에 계시면은 거기 이제 지도도 있고 한데 보통은 교통편이 무료예요. 멜번 같은 경우에는 트램이 그렇고
뭐 브리즈번 같은 경우에는 브리즈번은 배를 타고 다닐 때가 많이 있거든요. 브리즈번 같은 경우에는 배가 무료고 뭐 퍼스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무료고 이렇게 시티 안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있으니 돈 내지 마시고 터치해도 우리나라처럼 막 이렇게 영원 차지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차지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아요. 한국만큼. 한국처럼 정말 똑부러지고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시스템 믿으시지 마시고 꼭 그 시티에 가시면 체크하셔가지고 무료 트램을 돈 내지 않고 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존을 벗어났을 때는 방송으로도 나오고 이렇게 밖에만 봐도 이렇게 그 표시가 나오니까 벗어나셨을 때는 꼭 카드를 찍으셔서 가끔 인스펙터들이라고 요새는 언더커버 사복경찰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요새는 없어졌는데 이렇게 유니폼에 이렇게 딱 타셔서 자기 기계들 가지고 체크해요. 그 마이크 카드를 여기서 만약 돈 안 냈으면은 벌금이 꽤 나오니까 조심하셔서. 여기까지 제가 드리고 싶은 정보들이었고요. 이게 너무 정보가 많이 필요하고 또 이제 사람마다 상황이 많이 다르니까 제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 양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또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마리튜브의 마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